안녕하세요. 교차검증입니다. 2025년 4월 29일, 어제와 오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적인 사건, 사고, 뉴스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계와 한국 모두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하나하나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8일, 부산도시철도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위챗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위챗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위안화 CBDC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다만 이번 위챗페이 연동분이 디지털 위안화 CNY 모듈을 통한 직접 결제인지 아니면 기존 위안화 계좌 환전형 기반 결제인지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위챗페이의 도입으로 부산도시철도의 결제 인프라가 중국 결제망에 연결되었습니다. 위챗페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동, 구매, 위치 정보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은 자국 통화 기반 결제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챗페이를 공공교통 시스템에 직접 연결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뭅니다. 다시 말해 부산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조심하는 중국 디지털 인프라를 가장 앞서 받아들인 특이 케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제 하나를 이렇게까지 주목해야 할까요? 2023년 중국은 이미 휴대폰 유심칩에 디지털 위안화를 심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것만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 기능이 유심에서 바로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래를 할 수 없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시행 중입니다. 그러한 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먼 일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휴대폰 하나로 금융, 통신, 이동, 인증까지 모든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챗페이 플러스 디지털 위안화 유심 심기는 이동하는 감시 디바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생태계의 핵심이 이제 한국 교통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새로운 시스템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8일 SKT는 외부 해킹 공격에 의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2,3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체 통신 인프라를 한 번에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유심은 단순한 통신 정보 저장 칩이 아닙니다. 앞으로 디지털 ID, 디지털 화폐 지갑 역할까지 1인 1유심 체계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누구나 통신망과 결제망이 하나로 묶이는 사회로 넘어가는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현금 없이 지역 한정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돈이 확대되고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경제 관리 가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ID 플러스 지역화폐 이꼬르 개별 시민 통제 가능성 상승. 정부가 개인의 소비 패턴, 이동 금융 활동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 사업에 누가, 어떤 회사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유심을 담당하는 회사 중에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같은 날 저녁 대구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통상 산불은 등산로, 주요 도로 근처에서 시작되는데 이번 산불은 샛길이라는 외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5,60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민가에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방어선을 구축하며 급하게 확산 저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산이 통제된 곳에서 발화됐다는 점, 특별한 자연 발화 조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획적 방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져 엄청난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 곳곳에서도 중대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먼저 유럽 소식을 살펴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자기기가 고장나지 않고 전기만 넓은 지역에 사용 불가가 된 점을 고려할 때 EMP 공격이 아닌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 서부까지 정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항, 철도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 금융 거래의 멈춤 여부, 정부 긴급회의 소집 여부에 따라 사태의 중대성이 갈릴 것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터진 이 거대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종전 협상 가속화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공식 인증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의 완전한 종전을 바라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총격 교전이 재점화되었습니다.
4일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부정선거 시도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에너지, 통신, 정치, 군사 부문에서 세계 질서가 급격히 흔들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리함, 안전, 정상성이라는 이름 뒤에서 전혀 다른 질서가 조용히 깔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통합망 구축, 경제 통제, 통신 리셋, 그리고 거대한 세계 재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본인에게 직접 닥치기 전까지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더라도 세상을 향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며 이 영상도 의심하세요. 교차검증이었습니다.